BMW 530이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전기차 모델 i5랑 같이 발표를 해서 사뭇 전기차스러운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PHEV 차량에서 조금 더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 도어 손잡이 그리고 아래쪽에 퍼들램프가 되게 근사하게 들어오는데요. 사이드 스커트 앞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풋램프도 아주 밝게 잘 마련해 뒀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굵직하고 밝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굉장히 화려한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죠.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이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쭉 뻗어나가고 또 또렷하게 초점이 아주 잘 맞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면 광원의 폭이 실내에서 봤을 때보단 꽤나 넓은 느낌이고요. 쭉 뻗어나가는 느낌과 초점이 아주 잘 맞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기반의 PHEV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299마력의 토크는 45.9kg/S입니다. 전기 모터로 약 14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전기 충전 기준으로 73km입니다. 이전 BMW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랑 셰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여전히 BMW다운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릅니다. 앞쪽은 245, 40, 20이고 뒤쪽은 275, 35, 20입니다. 측면 핸들에 M 배지 선명하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바디 컬러랑 다르게 포인트를 주고 있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고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관리에 주의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붕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 틸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고요. 호프 마이스터킥은 세월이 지나도 BMW 특유의 디자인 큐로 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도 5 시리즈를 강조하는 레터링 선명하고요. 두 개의 심장을 갖춘 차량답게 운전석 측면에는 충전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조수석 측면에는 감압이 필요해서 안쪽에서 버튼을 조작해줘야 되긴 합니다만은 주유구, 전통적인 방식의 주유구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호불호가 나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요 각도가 가장 예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전의 BMW 차량들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테일라이트를 보다 날렵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뒤쪽에서 봤을 때의 이 비례감 같은 것들, 균형감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마저도 잘 담아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은 블랙 하이그로시를 쓰면서도 아래쪽에 굉장히 과감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맛이 살아나죠. 트렁크는 전동입니다. 소음이 크지 않고 속도가 빨라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공간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안쪽의 패키징은 BMW 이런 거는 진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들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전 케이블을 바깥에 이 백에다가 집어넣어 뒀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공간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도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트렁크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뒤에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에도 좋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면 2열 등받이를 접어서 좀 긴 짐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실을 수가 있고요. 530E 정도 되면 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천정 부분도 안쪽 천정 부분도 마감재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ED 조명은 적절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삼각대 안쪽에 딱 보관하는 거 요거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양쪽에 이 손잡이 같은 것도 배려도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스마트 키는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 작게 M의 색띠가 인상적이죠.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랑 원납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 이렇게 음각 처리가 돼 있죠. 도어는 제법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 체결감이 꽉 잡아주는 것 같은 그 안정감이 참 좋습니다. 실내는 그레이 원톤이나 블랙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 브라운 컬러가 그레이랑 섞여 있는데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또 차량을 유지 관리할 때도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정이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지만은 틸팅이라도 됐으면은 정말 좋겠는데 안쪽에 이너 커튼만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도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봐도 선명하죠.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 올 오토 타입이고 뒤쪽에 선쉐이드는 전동으로 롤 블라인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매포켓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위치나 각도가 좋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트렁크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4A 전동 럼버 서포트를 포함하고 있고 날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몸을 잘 잡아주지 않지 않을까, 안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앉아보면 착자감도 좋고 의외로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좀 큰 편인데요. 쿠션도 괜찮고 제 체형에 잘 맞았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게 자리하고 있어서 앞쪽에서부터 라인이 자연스럽게 오고 암레스트 역할을 잘 해줍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의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스포티한 느낌 잘 담아주고 있고요. BMW 차량들을 보면 이 킥힌 플레이트가 잘 덮여져 있습니다. 크기나 각도, 길이 모두 다 적당해서 이 부분은 칭찬을 좀 해주고 싶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에어벤트가 이 안에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아이디어 깔끔하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명 스위치는 이제 버튼 형태로 바뀌었고요. PHEV 차량이라서 연료 탱크 감압을 위한 이 주유구 열림 버튼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MW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큼직하면서 일체감이 좋고요. 자연스럽게 곡면을 유지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되게 멋스럽게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두툼하면서 아래쪽이 커팅이 되어 있는 D컷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일반 스티어링 휠보다는 스포티한 맛을 잘 담아주고 있죠. 그리고 소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이 패턴이 저는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M 배지도 선명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PHEV 차량답게 초기 시동 시에는 전기 모터가 먼저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마치 i5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요. HUD도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그래픽의 변화도 제법 재미있게 잘 설정을 해준 것 같아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의 안쪽 메뉴 구성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컨텐츠를 지금 AR로 해놨는데 차량의 이 주변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했을 때 지금 어시스트 뷰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보겠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연비 같은 경우를 좀 자세히 보겠다 하는 거를 별도로 개별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안쪽에 지도를 담아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취하겠다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뉴 구성 변경하는 것과 전화에 관련된 기능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BMW 차량들 이 스틱 타입 스위치가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손에 이 감촉 같은 것들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작해보면 조작감 굉장히 좋거든요. 안정감도 전달해 주고요. 클러스터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설정들이 가능한데요. 복잡한 기능들을 어렵지 않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BMW가 확실히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콘 구성 같은 것들도
접근하기 쉽게 잘 만들어 놨고요. 후진을 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주변부의 왜곡이 다른 브랜드의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좁은 골목길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올 때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 사용해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아래쪽으로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물리키가 2개 있는데, 요거는 공조장치 대부분은 이 안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급한 기능들은 여기에 2개 나와 있습니다. 성해 제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공조장치 컨트롤하는 게 되게 슬림하게 돼 있어요. 여기 슬림하게 돼 있고, 에어벤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죠.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만 가능하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주변부에 이 간접 조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동 버튼 뒤쪽에 이 토글 타입으로 기어 변속이 되어 있는데요. 딱딱 끊기는 맛이 참 좋습니다. 조작감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크리스탈로 해 놓으니까 보기에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아이드라이브는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너무 편안하게 잘 만들어져서 요거는 늘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고요. 볼륨 컨트롤을 이렇게 돌돌 돌리는 방식이고, 마이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3가지,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내의 분위기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암레스트는 양문형으로 열리고, 안쪽의 공간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이런데 마무리도 신경 참 많이 썼고요. 조석 수납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고, 안쪽의 공간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좁지도 넓지도 않고, 다만 이런 이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해놨는데, 이런 건 참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내장재의 소재도 참 좋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한데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클립은 두툼하니 안정감 있고요. LED랑 이 커버랑 연동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울은 이제 요거 높이만 조금 더 높여줬어도 사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OS 콜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지금 시트별 독서등, 앰비언트 라이트, 야간 주행 시 콕핏 밝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메뉴가 여기 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조명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틸팅은 안 되고요. 지금 슬라이딩만, 이것도 가운데로 나눠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 갈라졌으면 시간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앞쪽에서 뒤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안쪽에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각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도 바깥쪽에 큼직한 커버에 비해서는 거울이 그거보다는 크지 않지만 한 4분의 1 지점에 광각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수동이지만 이 선쉐이드가 측면 작은 이쪽 유리까지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맵포켓이 앞쪽보다 오히려 뒤쪽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후륜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가운데 턱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바닥은 뒷좌석 보면은 발공간 여유가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에서 앞좌석 안장 이 하단까지의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트가 조금 저는 아쉬운데요. 쿠션감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은 괜찮은데 각도가 한 2도나 3도 정도만 살짝 더 누워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는 작은데 쉽지만 쿠션감이 괜찮죠. 가운데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요 끈 잡아당기면 암레스트 사용할 수가 있는데, BMW 예전처럼 이렇게 펼쳐지거나 슬라이딩 타입이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차량 가격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에어벤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기둥 그리고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4종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운전석, 조석 뒤, 운전석 뒤 이렇게 포지션이랑 온도 설정을 각각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열선 시트만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브라켓이 있어서 뭐 다양한 테이블이라든가 옷걸이 같은 거 고정할 수가 있고, 이 다른 브라켓을 사용을 해서 아이패드 거치할 수 있게 해두면은 이게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낮에 보더라도 눈에 확 띌 정도로 굉장히 좀 화려한 실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큼직하게 연결되어 있는 BMW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신차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약간 울룩불룩해서 좀 스포티한 맛과 근육질의 바디라인과 잘 매칭이 될 것 같은 그런 연감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주행을 할 때 조용하고 부드러운데요, 조용한 거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전기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충분하게 전해주고 있고요. 부드러운 부분은 i5랑 마찬가지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되게 쫀득쫀득하면서도 흔들림도 잘 잡아주고요. 보통 흔들림을 잘 잡아주면서 쫀득거리면 다소 좀 하드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지금 포톨 구간도 한번 넘어봤는데 큰 잔진동도 잘 잡아주지만 큰 진동이 왔을 때에도 이 잔 흔들림 같은 것들 없이 꽉 잘 잡아줍니다. 그러면서도 쫀득하고 부드럽고요. 5302는 그 향상된 주행거리랑 효율성이 조금 더 개선된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8.7kWh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을 해 주다 보니까 메이커 측에서는 72, 73 정도라고 했거든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100km 이상 계속 2번 충전해 봤는데 100km 이상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계절을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날씨에서는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74kWh로 예전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늘어났죠. 그래서 이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제로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충전을 만충하더라도 3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한 30분, 2시간 40분 정도면은 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라도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전기차의 장점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정말 전기차를 타고 싶지만 또 충전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 뭐 교외 구간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치밀하지 않은 곳으로 갔을 때는 은근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럴 때는 가솔린을 주유하면 되니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PHEV가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가솔린 엔진만을 사용했을 때에도 사실 이 엔진 자체가 그렇게 시끄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힘의 여유가 있는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직렬 4기통 2리터 치고는 엔진 회전 질감도 괜찮고요. 또 도심 주행에서 이 내연기관으로만 주행을 했을 때에도 운행 스트레스가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했을 때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팀 앱을 위성 버전으로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화면에 잘리는 게 없습니다. 이 큼직한 화면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연결성 같은 것들, 호환성 같은 것들도 BMW가 소소한 부분이지만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 주행 자체도 힘있게 주행이 가능하지만 복합 시스템 출력이 299마력에 토크가 45.9kgm/m거든요. 어떤 차량 견주더라도 차량의 크기나 무게를 감안했을 때 힘이 전혀 부족하지는 않고요. 남아 도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힘의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팀앱을 무선으로 연동을 했을 때에 메인 디스플레이에 나오고요. 클러스터 안쪽에도 요약된 정보로 위치를 목적지 저장해두고 찾아가는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클러스터에서도 요약된 이 루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연동해서 보여줍니다. HUD, 메인 클러스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두 다 연동돼서 나오고 있죠.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또렷하게 들리면서도 중점에서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요. 고음에서 찰랑찰랑하는 느낌이 기본 세팅으로 이퀄라이저 제가 만지지 않았는데도 꽤나 수준이 높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특히 이제 밤에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화려하죠. 어떤 분들은 조금 좀 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코너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 BMW다운 느낌들을 아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전자 제어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서투르더라도 크게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의 이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는지, 그것도 세단에서요. 정말 BMW라는 브랜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i5는 조금 묵직한 감이 있어서 꽉 눌러주는 어떤 그립감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만 다소 좀 무겁다, 버겁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내연기관에서는 i5에서는 좀 쫙 깔리면서 묵직하게 잡아주는 이런 느낌들이 좋아서 승차감이나 코너링에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내연기관에서 특히 520i 탔을 때는 좀 털썩털썩 거리는 약간 가벼운 느낌들 마저 들었거든요. 근데 요 530이 PHEV 차량이 그 중간에 딱 있습니다. i5보다는 가볍고요, 내연기관보다는 무거워서 약간의 그립감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답보가 되면서도 이 꾸준하게 가져가는 밸런스가 참 좋거든요. 그냥 내연기관하고 이 전기 모델 i5랑 요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밸런스나 무게 배분 측면에서 이 530E를 가장 1등으로 으뜸으로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정말 밸런스가 좋거든요. PHEV 차량은 이 연비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아무튼 복합 기준으로 보면 메이커 측에서 밝히기로는 15.9km라고 하는데, 제가 도심에서만 주행하더라도 13, 14 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17, 18도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19, 20km의 비현실적인 연비들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특정 조건이 맞을 때만 간헐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인데 약간 도톰합니다. 하지만 이 실링 같은 것들이 치밀하게 잘 돼 있어서 터널 안에서 아스팔트 포장도 아니고 지금 시멘트 포장을 달리고 있는데, 시속 한 100km 정도 달렸을 때도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어시스트 뷰라고 해서 이 안쪽의 기능을 달리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시스트 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주변 차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3단계로 가능한데 이 바깥쪽에 물리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쪽 메뉴로 2번, 3번 타고 들어가서 그 거리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고요. 물리키가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 지원을 해주고 또 단계를 설정했을 때의 간격 유지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속이나 감속이 어색함이 없어요. 시속 100km는 8단 수동으로, 스포츠 모드에서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50, 1500 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서스펜션은 도심 주행에서도 만족스러웠지만 이제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할 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잔진동을 잘 잡아주면서도 흔들림, 큰 흔들림 같은 것들도 억제력이 좋고요. 그러면서도 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이 느낌이 정말 이게 일반 서스펜션에 전자 제어가 붙더라도 에어 서스펜션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이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하고, 이 에어 서스펜션이 오히려 i5보다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이렇게 3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세팅 자체가 같이 연동돼서 바뀌다 보니까 사뭇 또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도 충분하게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약간 좀 빡빡한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가속 페달이나 감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BMW답게 초반부터 담력이 강하게 걸리는데요. 조작할 때는 안에서는 부드럽지만 바깥에서 이 꽉 잡아주는 느낌 같은 것들은 든든한 맛이 좋습니다.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을 했을 때 시속 135에서 140km까지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충전했을 때 거리로 100km 이상 주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속도로 보면은 130에서 140 정도까지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간헐적인 전기차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전 시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부담이라면 아마 가격 부분일 것 같은데요. 베이스 모델이 8,920만 원이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M 스포츠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은 9,2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천만 원대의 차량,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범접할 수 있는 가격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글쎄요, 가격 자체를 놓고 보면은 부담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지고 보면은 저는 충분한 가치나 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은 BMW가 타 브랜드, 타 메이커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포티한 주행 질감과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정확하면서도 굉장히 분석적인 세팅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BMW가 잘 해주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영상을 제가 공도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한계치를 정말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본격적인 달리기를 위한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딩에서의 재미? 이 끝까지 버텨주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PHEV 차량이라고 좀 맹숭맹숭하고 밋밋하고 이 도심에서 그냥 편안하게만 타는 그런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걸 BMW 530e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너링 정말 매력 있는데요. 차량 크기가 예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국도 구간에서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트 포지션이 절묘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제가 시승할 때마다 여기 지나는 구간인데 이 노면 보수를 안 해주시네요. 아무튼 굴곡도 심하고 크랙도 있고 이 포트홀도 중간중간에 있고 정말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녀보면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고 울렁울렁한 도로를 갈 때에 롤하고 피칭 억제되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이게 롤하고 피칭의 억제가 너무 되면 좀 불편한 거동이 느껴지거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운전하는 사람이. 근데 저런 데서 안락하고 부드러운 느낌들은 유지를 하면서 기분 나쁜 것만 잘 걸러주니까 정말 승차감 좋은 차량인 게 분명합니다. 네, 이상 BMW 530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